미국 워싱턴의 한 군사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은 평소 한국을 그저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국제방위산업 포럼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듣게 되는데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웠던 연구원은 직접 한국으로 향해 그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연구원이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군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이든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펜타곤 건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자부심이 있었죠. 미국이야말로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제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국제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이었어요. 발표자가 스크린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로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F-35 라이트닝,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발표자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없는 방위산업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요. 핵심 기술은 모두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라이선스 생산이나 부분 개량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였죠.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니까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정했어요. 일본은 미국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을 베끼기만 하며 한국은 조립 생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죠. 쉬는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영국 출신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 부품과 기술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요. 저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설마 한국이 완전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표자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회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생소한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KF-21 보라매. 한국의 자체 개발 전투기라는 설명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발표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쏟아냈습니다.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대량 생산 시작 단계, 수출용 버전까지 준비 중이라는 거였어요. 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역력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정말로 전투기를 만들어냈다고요? 그것도 미국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 없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났거든요. 개발비 초과, 기술적 난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거였나요? 미국도 유럽도 어려워하는 전투기 개발을 말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포럼이 끝난 뒤 저는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KF-21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그냥 계획 단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시험 비행까지 성공한 완성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술 사양이었어요. AESA 레이더, 스텔스 기능, 전자전 시스템까지. 현대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말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료 마이클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이클은 항공기 엔진 전문가였는데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엔진까지 자체 개발했을 리는 없다면서요. 분명히 미국 엔진을 쓰고 있을 거라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엔진을 사용했지만
향후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엔진 개발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포럼에서 만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서연 박사였어요. 항공 전문가라고 소개했던 분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박서연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박서연 박사는 예상보다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전화 통화에서 들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다는 거였어요. 레이더 기술, 항공전자, 복합 재료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박서연 박사의 말투였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한 톤이었거든요. 우리는 복제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물론 기존 기술을 참고하긴 했지만 모든 핵심 부분은 한국 고유의 기술로 개발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박서연 박사는 한국이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자주 국방의 의지가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그저 미국 기술의 수입국 정도로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KF-21 생각뿐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그런 전투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과장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증과 기대감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사천으로 향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박서연 박사가 미리 견학 일정을 잡아주셨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보는데 한국의 발전상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사천 공장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와 최신식 생산 라인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공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체계적이고 깔끔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KF-21과 마주하는 순간이 왔어요. 경납고 문이 열리면서 그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비행기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예술품 같았습니다. 회색빛 동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설계부터 항공전자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조종석에도 앉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신 디스플레이들이 빼곡히 들어찬 조종석은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고 조종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와 겨뤄도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현역 시험 조종사와의 대화였습니다. KF-21을 직접 조종해본 경험을 들려주는데 그 생생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기체의 안정성, 조종성, 성능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기존 외국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시험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군도 유럽도 아니지만 자신 있다고요. 우리 전투기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서요. 그 당당한 목소리에서 한국 공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서는 생산 라인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KF-21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각각의 공정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대량 생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사천에서의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KF-21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국 없는 방위산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정말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거였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예요. 그 의지와 기술력이 오늘 제가 본 KF-21로 구현된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전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굴에서 빛이 났거든요. 외국 기술을 베끼거나 조립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문득 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그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재원, 성능, 개발 과정 등을 꼼꼼히 적어 나갔어요. 적다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걸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질투심도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미국은 기존 기술에 안주하며 혁신을 게을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절박함을 원동력으로 삼아 끊임없이 발전해온 거였죠. 그 차이가 오늘 제가 본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고국의 동료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그런 전투기를 만들었냐는 거였죠. 저 역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으니 이해할 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KF-21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내일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직접 안내해주기로 했거든요. 연구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여러 동의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최신 연구시설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박사는 KF-21 개발 과정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개발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회의적인 시선들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로 뭉쳐져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는 거였어요. 그 열정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특히 레이더 개발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좋은 성능의 레이더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연구실을 둘러보는 동안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자신 있는 표정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라고 말하는 연구원도 있었어요. 시뮬레이터실에서는 KF-21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조종석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시뮬레이터에 앉아보니 정말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각종 계기들과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면서 생생한 비행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각종 지원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의 최신 전투기에서도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것들이었거든요. 박서연 박사는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 주셨어요.
KF21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버전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수출용 모델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개발진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더 좋은 조건의 해외 제안들도 많았지만 한국에 남아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실제 시험 비행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천공항 활주로에서 KF21이 이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제탑 옆 관람석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KF21이 경납고에서 나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지상에서 보는 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이었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당당한 자태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시험 조종사가 조종석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이륙이 시작됐어요. 활주로를 달리던 KF21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무의식 중에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공중에서 펼치는 각종 기동들도 놀라웠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급선회 등 고난도. 기동들을 자유자재로 소화해내는 모습이 마치 공중 발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기체의 안정성과 조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착륙 후 시험 조종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비행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니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기체 성능이 설계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고 조종감도 훌륭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외국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종사의 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국 전투기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있다면서 자부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당당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개발진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나눈 이야기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밤새워 연구하던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첫 비행에 성공했을 때의 감격 등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다고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니 길이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연구원은 해외 반응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서 항공 관련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주선해준 자리였어요. 대학 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두들 KF21을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닌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도약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민간 항공기, 우주항공 등 다른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한 교수는 인재 양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강조했어요.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들이 앞으로 한국 항공산업의 핵심 인력이 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업계 전문가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KF21 양산과 수출이 본격화되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거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기술 수출도 가능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연구원은 기술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그동안 한국은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왔는데 KF21 개발을 통해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였죠. 토론 과정에서 앞으로의 도전 과제들도 많이 언급됐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이다 보니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KF21의 성공으로 이제 한국도 항공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보여줬어요. 저녁 시간에는 한강을 거닐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한강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내일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더군요. 아마 대부분 믿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 몇 주까지나 국제 항공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KF21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형 컨퍼런스홀에는 수백 명의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크린에는 KF21의 웅장한 모습이 크게 투영되어 있었죠. 첫 마디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그 감동적인 장면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바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객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미국도 유럽도 어려워하는 전투기 개발을 한국이 해냈다고요. 그것도 독자 기술로 완성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장면, 생산 라인의 모습, 개발진들과의 인터뷰 등을 차례로 공개했어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건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KF21의 재원과 성능 지표들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들이었어요.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게 맞느냐는 거였습니다. 혹시 외국 기술을 베낀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었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서 확인했다고 핵심 기술들이 모두 한국의 독자 개발이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이어졌어요. 앞으로 KF21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했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특히 유럽 항공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독일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발표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성과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발표가 성공적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더 이상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여러 언론에서 제 발표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항공기술력, KF-21이 바꾼 세계 항공산업 지형도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식도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장비 없이는 안 된다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한국이 스스로 길을 내고 전투기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 국가도 못 해낸 것을 한국이 해냈다고요. 없던 길에 길을 낸 거라고요. KF-21이 하늘을 날며 보여준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의지와 기술력,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